안녕하세요. 64세 된 정술란입니다. 얼마 전에 15년간 치매로 고생하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을 때 15년간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7년 전에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자식들이 셋 있는데 장남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차남은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딸은 부산에서 직장 다니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시어머니 치매가 시작된 건 1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49세였고 시어머니는 74세셨죠.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하시는 줄 알았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드신 식사를 못 드셨다고 하시고 아까 어디에 뭘 놨는지 자꾸 물어보시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낮과 밤을 구분 못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어디 나가시려고 하고 심지어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도 있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알츠하이머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 혼자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돌보나.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그때 40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 빼고 나면 여유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낯선 곳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요양원 견학을 갔는데 문 앞에서부터 안 들어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좋다 계속 그러시면서. 그래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시자고. 남편도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자고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나중에는 제 뜻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15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에 3번 식사하시는데 다 떠먹여 드려야 했거든요. 목욕도 제가 시켜드리고 기저귀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드리고 밤에도 못 주무셨어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집에 가야 한다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깨서 몇 시간씩 달래드려야 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하루에 2에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의료비만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고 기저귀, 영양제, 간병용품 사면 또 50만 원. 저희가 모아둔 돈 2천만 원도 다 쓰고 남편 퇴직금 2,800만 원도 거의 다 간병비로 나갔어요. 친구들하고도 점점 멀어졌어요.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면 시어머니 얘기만 하게 되고 다들 처음에는 고생한다 하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였어요. 10년째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당신 누구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15년간 매일 돌봐드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뭐가 된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신기한 게 시어머니가 치매셔도 감정은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우울하면 시어머니도 불안해하시고 제가 밝게 웃으면 시어머니도 따라 웃으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시어머니한테 항상 밝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예쁘세요. 어머니 밥 맛있게 드세요. 매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좋은 날이 있으셨어요. 가끔씩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맙다라고 하시거나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고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힘이 났어요. 12년째부터는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음식도 잘 못 드시고. 그래도 저는 매일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옛날 얘기도 해드리고 좋아하셨던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랬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위험하다고 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3년을 더 버티셨어요. 아마 집에서 가족들 사랑받으며 지내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물도 잘 못 드시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할머니 마지막인 것 같다고. 아이들이 다 달려왔어요. 서울에 있는 큰아들도 회사 휴가 내고 왔고 부산에 있는 딸도 왔고
마지막 일주일은 저희가 교대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혹시나 해서 24시간 누군가는 꼭 옆에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갑자기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하셨어요. 술라나 고마웠다라고. 15년 만에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맑은 미소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동네 분들도 오시고 병원 간호사들도 오시고 다들 정말 며느리 도리를 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이제 3개월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허전했어요. 15년간 시어머니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도 할 일이 없고 식사 준비할 때도 두 사람분만 하면 되고 밤에도 깨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나아졌어요. 의료비도 안 나가고 간병용품비도 안 들고 남편 월급하고 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전에는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시간 보내고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어요. 치매 가족 모임에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돌보고 계신 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돌이켜보면 15년이 정말 힘들었지만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양원에 모셨다면 아마 제가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 들면서 남편도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나는 못했을 일이다라고. 아이들도 엄마 덕분에 우리가 효도를 배웠다고 해요. 특히 며느리를 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해달라고 못하겠다고.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걷기 운동하고 독서도 하고 새로운 것들 배우려고 노력해요. 제가 치매에 걸리면 아이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해요. 치매 가족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분도 여러분의 사랑을 다 느끼고 계세요. 치매에 걸리셔도 감정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화내면 환자분도 불안해하시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하면 환자분도 편안해하세요. 그리고 꼭 본인 건강도 챙기세요. 제가 허리 디스크 생긴 것처럼 간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간병하면서 가끔은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마음도 털어놓으세요. 시설에 모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운이 좋아서 집에서 끝까지 모실 수 있었지만 모든 가정 상황이 다르니까요.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젊은 며느리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부모님을 의무감으로만 모시지 마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모시면 여러분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돌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인내심도 늘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커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 며느리 도리를 다했다는 자부심이에요. 이제 저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아이들 앞에 설 때도 엄마는 할머니를 끝까지 사랑으로 모셨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요즘 치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미친 병이라고 하면서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도움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 많이 해주시고 병원에서도 상담도 해주시고 저희 때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에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약이 있어도 가족의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 없는 삶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허전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편안한 곳에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나아져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매일 인사드려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겠어요 라고. 남편하고도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 돌보느라 서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저녁에 산책도 같이 하고 TV도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해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와요. 특히 큰 손자가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할머니 덕분에 증조할머니 마지막까지 행복하셨다고. 제가 손자들한테 항상 말해주는 게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배워라라고 해요. 이제 저한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치매 예방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치매 가족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젊은 세대들한테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요. 15년간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15년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정한 며느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건강할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